안녕하세요, 공병훈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꼭 필요한 핵심 기능 10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대체 뭐에 쓰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서는 주로 뭐 광고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영상에 예산을 짠다거나 또는 어떤 그 시청자들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또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뭐 조사한다거나 또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효과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식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그 활동들은 다 비용과 관련이 돼 있죠. 그런 비용들 관련된 것들을 대부분의 계산들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 그 중에서 그걸 10가지로 꼭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엑셀 프로그램을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프레드시트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이건 뭐냐면 펼쳐진 종이라는 그 영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옛날에 그 회계장부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회계장부를 딱 펼치면은 항상 이렇게 표처럼 돼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종이로 된 회계장부를 많이 안 쓰고, 근데 그것을 대신에 엑셀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엑셀을 통해서 회계장부 또는 비용장부 또는 어떤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통계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문서를 얘기하는데, 근데 엑셀은 아래 한글이나 이런 것과 달리 아래 한글이라든가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그냥 어떤 빈 공백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하는 식이라면 엑셀은 그렇지가 않아요. 엑셀은 그러니까 셀이라는 공간에다가 숫자나 뭐 이런 걸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셀과 시트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엑셀에서의 데이터와 수식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엑셀에서 수식을 작성하는 데는 약간의 규칙과 원리가 있어요. 그런 것만 알아두시면 우리가 엑셀에서는 뭐 못할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엑셀 함수 수식. 그러니까 수식 중에서 우리가 수식은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막 이런 것들이 다 수식이라면 그 수식 중에서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엑셀에서 표를 그렸을 때 테두리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엑셀에서 데이터들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 서식이라는 것은 뭐 이제 글꼴의 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차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표에서 숫자로만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는 그 데이터의 숫자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엑셀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워크시트를 어떻게 추가하고 복제하고 삭제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엑셀 문서를 인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저장과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25분에서 30분 내로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쫙쫙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서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에서의 그 엑셀이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제가 미리 엑셀 그 거래 명세표라는 파일을 열면 딱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걸 보고 하고 이따가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엑셀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칸이 되어 있죠. 네모 칸이 되어 있고, 이런 네모 칸이 바로 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셀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는 스프레드 시트라고 부르고, 짧게 불러서 시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트는 요 밑에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셀이라는 것은 현재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현재는 A24셀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G24셀이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G24셀이 여기 지금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셀 주소도 나타나죠. 그다음에 G24셀에 뭐 이렇게 수식이 돼 있어서 그런 것도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식 입력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수식 입력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여기 셀에 요 수식이 입력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펼쳐진 종이에서 우리가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산이 필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 몇 월 며칠 날 어떤 품목이 몇 개의 수량이 단가가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면 그 수량 곱하기 단가하면 공급가액이 나오겠죠. 자, 수량 곱하기 요게 7,000원짜리가 4개니까 7,000 곱하기 4 하면 28,0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문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서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엑셀은 여기서 자동으로 이걸 계산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 워드나 아량을 해서 작성하지 왜 굳이 엑셀이란 프로그램에서 하겠어요. 엑셀은 이렇게 셀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먼저 아시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엑셀이라는 것은 셀에 입력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열과 행이 만나서 셀 주소를 이제 그 형성을 하고, 이렇게 셀에 입력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표나 이런 문서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문서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식으로 시트가 나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식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린 문서는 거래명세표예요. 거래명세표 난데 없어요. 그럴 수 있지만, 자, 거래명세표라고 하는 것은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흔히들 이렇게 주고받는 또는 작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표예요. 그래서 거래명세표라는 것에 대해서 대충 익숙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럴 때 아주 지겹도록 보는 문서가 이 거래명세표예요. 왜냐면 상품을 주고받고 할 때 끝없이 뭔가를 주고 뭐 얼마를 줬고 얼마를 받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거래명세표라는 것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여기서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을 일단은 거래명세표 완성된 거래명세표를 열어봤어요. 자,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제 진짜 열었죠. 진짜 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완성된 문서예요. 완성된 문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실 거는 뭐냐 하면 엑셀이라는 것이 셀에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입력을 했죠. 이 원리.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B11셀에는 키보드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입력됐어요? 여기는 숫자가 입력됐고, 여기는 영문이 입력됐네요. 그렇죠? 보면은 항상 그 셀에는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어요. 여기도 숫자가 입력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날짜가 나타나져 있네요. 근데 수식 입력줄에 우리는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수식 입력줄에는 날짜를 입력할 때 우리는 2020년 6월 10일 이렇게 썼을 때 그런 것을 2020-06-10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런데 날짜는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연월일을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죠. 이거는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서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바로 서식이라 그래요. 원래 데이터가 있고 서식이 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공병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공병원 선생님이 뭐 어떤 옷을 입었어요. 뭐 이렇게 멋진 옷을 입었어. 그러면 공병원 선생님이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해서 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멋진 옷을 입은 공병원 선생님이 됐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뿐이지, 이 데이터는 원래 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본질을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데 그 수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요거는 D11셀, 요거는 E11셀이죠. 근데 여기다가 4라고 입력했고, 여기는
7천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럼 공급가격에다가 요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근데 숫자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이코르하고, 자 보세요. 이코르 등호죠. 등호를 써놓고 D11셀의 값 곱하기, 여기 스타는 곱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셀의 그 셀을 곱하라는 뜻이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요 셀에다가 우리가 명령어를 정의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D11셀과 21셀에 있는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 이런 거죠. 자, 근데 모든 거래는 항상 세금을 내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10% 정도를 내요. 그래서 요 금액의 10%는 또 세액이죠. 그러면 자, F11에 있는 값에다가 0.1을 곱하면 10분의 1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 더해졌네요. 그죠? 더해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시트에다가 워크시트에다가 이렇게 저걸 한다. 그러니까는 데이터와 숫자를 입력한다. 그리고 서식이라는 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둥글게, 그러니까 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테두리, 표의 테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와 수식이 입력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제가 좀 계산 수식과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한번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필수적으로 안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이거 어려워 그러실 텐데,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학을 안 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라 초등학교 산수. 수학하고 산수하고 다르죠. 산수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게 산수고요. 근데 엑셀에서는 그 고등학교의 그 어려운 수학까지는 알지 않아도 돼요. 알면 더 좋지만 알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참 힘들 거예요. 엑셀 배우기가.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려울 뿐이죠.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배워봤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사칙 연산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산술 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엑셀에서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는 더하기 쓰면 돼요. 뺄 때는 빼기, 곱할 때는 요 스타 표시 키보드에 어디 있죠? 키보드 8번에 보시면은 이제 그 Shift 키 누르고 8번 누르면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나누기. 요거는 이제 승수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백분율이라고 있는 게 퍼센트죠. 근데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산술 연산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 이건 논리적인 건데 뭐냐면 만약 이제 가로 닫는 가로는 크다는 뜻이고, 이코르는 같다는 뜻이고, 왼쪽에 여는 가로는 작다라는 뜻이고, 뭐 이런 건데, 이것도 한번 잠깐 우리가 엑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D3셀에 20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E3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H3셀에다가 D3에다가 23을 더해라.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이거 복잡해 몰라.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때 정말 산수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논리함수, if 함수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괄호 안에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잊지 마세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함수는 요거 if 함수인데, if 함수는 모든 함수는 괄호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데, if 함수는 3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래서 첫 번째가 참이면 두 번째 값을 반환하고, 첫 번째 값이 거짓이면 세 번째 값을 반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D4가 24보다 크다라 했어요. 근데 크지 않죠? 작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값인 0을 갖다가 반환한 거예요. 이거 쉽죠?
자, 이게 if 함수가 아주 되게 간단하고 쉬운 함수인데 모든 함수는 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작성이 된다. 이 점을 좀 일단 이 점은 꼭 잊지 말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산술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가 있고, 그러니까 수식은 주로 이렇게 산수를 통해서 수식 계산을 하지만 또 다른 그 함수도 사용을 한다. 뭐 그 점만 제가 추가로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그러니까 수식에서의 숫자, 연산자, 함수, 텍스트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엑셀에서는 우리가 숫자와 데이터를 입력했죠. 항상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텍스트를 입력한 거고 요건 숫자를 입력했잖아요. 근데 수식이 있어요. 수식은 계산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산 수식은 항상 등호가 먼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도 등호가 입력되고 요것과 요것을 더하라는 뜻이죠. 등호가 입력되면 그건 수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설명을 드렸듯이 요거는 어떤 함수가 있어서 함수는 이렇게 함수 이름이 있고 괄호가 있고 인수가 있다. 요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수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비법은 뭐냐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함수가 들어간 건 수식이죠. 근데 수식에는 엑셀의 수식에는 함수가 들어간 수식과 함수가 들어가지 않은 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들어간 것도 수식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등호가 들어가요.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수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등호가 들어가서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괄호가 들어간다. 근데 인수는 여러 개가 나와요. 자, 근데 왜 여러 개가 있을까? 그러면 어떤 함수에는 뭐가 몇 개가 인수가 몇 개가 있는 걸까? 그것은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if 함수 하나 정도를 배웠죠. 엑셀에는 사실 함수가 한 500개가 넘어요. 정확하게는 한 600, 700개가 넘는 것 같던데, 자,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알면 좋죠.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다 외우지도 못하고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쓰면 돼요. 아셨죠? 그럼 우리가 다 꼭 외우시겠다면 저는 말리진 않지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쓰면 되는 거고. 근데 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모아서 엑셀 함수들만 한번 모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 하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등호가 나오고 함수명이 나오고 인수가 나온다. 근데 함수에 따라서 인수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인 경우도 있고 뭐 2개,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쭉 많아져서 이렇게 함수, 그러면 어떤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한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표의 테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표에는 테두리가 있어요. 우리가 엑셀에서는 우리가 숫자와 데이터를 입력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으로 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자, 여기 이 파일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표를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표만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참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요거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자, 인쇄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표를 만들어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어떤 표의 모양을 가져가 줘야 되겠죠? 자, 근데 표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셀 범위를 선택하는 거죠. 자, 요건 셀을 선택하는 거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셀 범위가 선택이 돼요. 이걸 셀 범위라고 얘기해요. 자, 이 셀 범위는 A9셀부터 H25셀까지다. 이렇게 셀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테두리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탭 보이죠? 엑셀에서는 이렇게 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빠르게 핵심 기능 10가지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건 다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홈 탭에서 글꼴 그룹이 있고 여기에 보면 테두리가 있거든요. 짠 하고 클릭하면 그냥 단순히 쉽죠? 클릭하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하고 싶어. 나는 좀 멋있게 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디서 하냐? 그럼 표시 형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홈 탭에서 표시 형식 탭에서 요걸 클릭하면 요게 바로 대화 상자를 여는 탭이 클릭이거든요. 그럼 클릭하면은 대화 상자가 열리고 여기에 테두리가 보이죠? 자, 테두리가 보이는데 이 셀 범위에 있는 표에서 오른쪽은 좀 비워두고 싶어. 그러면 클릭하면 비워지죠. 클릭하면 비워지죠. 보통 표에서 양쪽 끝을 이렇게 채우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테두리를 이와 같이 하는데, 자, 여기서 확인을 눌러볼까요? 근데 여기 지금 점선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페이지가 나뉘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가로 세로를 1페이지씩 1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자, 표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홈 탭에서 모든 클릭하시고 다시 맞춤 표시 형식에 가셔서 테두리에서 요 끝을 이렇게 해주시면 요게 지워진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 이제 지정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들은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도 요거는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표에서의 항목은 뭐죠? 표에서의 항목은 주로 이제 요게 이제 데이터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것들을 항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셀을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해서 셀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하고, 이렇게 해서 셀 병합하게 하면 이렇게 가운데 맞춰져요. 그럼 요 두 가지 셀을 병합을 해서 가운데 맞췄죠. 그런 것처럼 가운데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저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맞춤해주고,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여기 굵게를 클릭하면 이렇게 굵어져요. 자,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좀 항목들은 좀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항목도 할게요. 요거 클릭, 요거 진하게 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클릭,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진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항목들이 좀 더 보기가 편해지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은 홈 탭에 보시면은 여기가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 색이 있는데 채우기 색깔을 살짝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진하게 채워지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채우기를 클릭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예요. 자, 여기 이제 테두리랑 서식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데이터 서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 서식은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우리가 엑셀에서는 주로 텍스트와 숫자를 입력한다 그러지만, 숫자만 하더라도 그 안에 뭐 그게 돈인 경우도 있고 회계인 경우도 있고 날짜인 경우도 있고 되게 많죠. 그리고 시간인 경우도 있고 백분율인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의 서식을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아까 했던 것들을 갖다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좀 크게 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날짜 데이터는 연도 대시 06 대시 0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하라 그랬죠. 이랬을 때, 근데 그렇지만 우리 입력은 이렇게 하지만 보여주는 걸 꼭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죠. 이거 드래그 하셔서 표시 형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요게 낫겠어. 나는 이런 식으로 연월이 뜨는 거, 이거는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라 표시하는 방식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에 가셔서 날짜 중에서 요거 날짜를 연월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는 데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표시 형식을 바꾸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우리가 천 단위는 쉼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드래그 선택하셔서 표시 형식에 쉼표 스타일을 클릭하세요. 그럼 천 단위에 이렇게 매겨져요.
데이터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보이는 게 천 단위가 이렇게 쉼표를 매겨짐으로써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실적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차트에는 요 차트 제목이 있겠죠. 제목도 있고 그림 영역을 여기 이제 그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가로축, 요거는 세로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레이블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숫자들을 나타내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만드는 방법, 왜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까요? 우리가 이 데이터만, 이 숫자 데이터만 보고는 우리가 이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 이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표를 갖고 우리가 차트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표시할 때 먼저 차트 만드는 방법은 3단계예요. 차트를 만들 셀 범위를 구한다. 그래서 만약 이 편의 의미는 뭐냐면 매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매출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이걸 보고 싶거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차트로 만들고 싶어서 연도별, 연월별 매출 목표, 그 다음에 Shift, 그러니까 단축키 CTRL 키를 누르시면 동떨어진 셀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CTRL 키를 꼭 누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요걸 갖고 난 차트를 만들고 싶어. 첫 번째 뭐예요? 차트를 만든 셀 범위를 만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차트를 만드는데 저는 세로 막대형 차트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대부분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는 이 차트에서는 제목을 요걸로 쓸게요. 요걸 써서 요걸 뭐 실적 차트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요걸 해서 여기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홈키에서 붙여넣기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실적하고 차트, 이런 식으로 차트 제목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별이니까 요건 월별이에요. 그러면 월별로 이렇게 하시고 텍스트 옵션 가시고 여기로 가시고 요걸로 클릭하시고 레이블 표시 형식 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가셔서 저는 이게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어떤 게 좋을까요? 요렇게 월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지워졌죠? 자, 요거 축 옵션에서 제가 했으니까 좀 전에 축 옵션으로 가셔서 요걸 했어요. 가서 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는 이거 막대형 차트가 됐죠? 근데 요것 또한 요거는 목표고 실적이죠. 목표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막대형 차트 요것만 선택을 해서 요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콤보로 바꾸시면은 여러 개가 되죠. 여기서 콤보로 바꾸면 이제 여러 개를 쓴다는 거고, 하나는 계열 1번은 요거 매출이요. 매출 목표죠. 요거는 그냥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계열 2 실적은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기가 훨씬 좀 낫죠. 그래서 요거는 목표 대비로 해서 어떤 경우는 목표 대비로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엑셀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배울 거는, 그러면은 이제 워크시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크시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 그런 장소였죠. 자, 이거는 어디서 아니면 우리가 만약 문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만들었는데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요거는 시트가, 엑셀에서는 요 시트를 하나밖에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요거를 플러스를 누르면은 새로운 시트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이렇게 추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내가 평상시에 나는 시트를 좀 여러 개를 써. 그러면은 옵션으로 가셔야 돼요. 이 김에 옵션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엑셀의 옵션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함한 시트 수 요거를 지정하시면은 처음에 문서 이제 새로 열 때, 이번이 아니라 새로 열 때 이 시트 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 거에서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트를 추가하거나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자, 이것도 또한 아까, 엑셀 파일을 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트가 있을 때, 자, 시트에 관한 거예요. 요거는 시트인데, 요거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탭을, 요게 시트 탭이라 그래요. 탭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요걸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이동 복사, 이걸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사본 만들기를 클릭하고 끝으로 이동해 달라.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시면은 요 워크시트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심지어는 다른 엑셀 문서가 열려져 있다면 다른 문서에도 이것을 복사나 이동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서 제가 이번에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냐면 요거는 이제 엑셀 시트를 추가하는 거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인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인쇄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엑셀로 문서를 다 작성이 끝나고 나서도 보통 그거를 프린터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업무상으로 많아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인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차트를 보통 요 밑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요거를 하나 그 다음에 요것도 한 페이지 안에 출력되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를 설정해서 대화 상자를 여시면은 여기에 바로 이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페이지에서 나는 세로로 할래, 세로로 출력할래, 저기로 가로로 출력할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겠죠. 여백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백도 지정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여러 페이지인 경우는 페이지 번호를 바닥글에다 입력한다거나, 뭐 아니면 여기다가 어떤 출력하는 맨 위에다가 어떤 말을 좀 쓴다거나 이런 거는 여기서 작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 제가 엄청 빨리 설명하고 있죠, 지금.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보통 이 저장은 요것만 좀 꼭 다시 설명드리고 싶은데,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자니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여기서 요거 클릭하시면은 현재 있는 이름 그대로 뭔가를 수정했으니까 저장한다는 거고, 근데 파일 이름을 좀 바꿔서 저장할 때는 요거를 파일을 클릭하시고 다른 이메일로 저장 클릭하시면 일로 와요. 그럼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면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평상시 저장을 꼭 해야 된다. 컨트롤 S를 누르면 항상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여기 디스켓 표시 나온 거 있죠? 엑셀에서 그거 클릭하면 항상 저장이 되고, 근데 이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파일 이름은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그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이름을 지으시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언더바 해서 필요하면 오늘 날짜 뭐 해서 2020 년 이런 건 안 써도 된 것 같고, 뭐 0620 막 이런 식으로 날짜를 표시해서 저장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매출 목표 대비 실적 관리표에 대한 내용이구나, 딱 봐도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이런 어떤 날짜를 통해서 버전 관리를 해달라는 거,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제가 10가지 엑셀에서 꼭 필요한 기능 10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명드렸죠. 자, 그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거, 이제 엑셀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다. 셀에 입력하고 시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데이터와 수식을 입력하고, 여기에는 수식이 있는데 일반 사칙 연산 수식도 있고 함수가 들어간 수식도 있다. 그 다음에 함수는 항상 함수가 들어간, 수식은 등호가 먼저 들어가죠. 근데 함수는 종류가 되게 많아서 함수별로 이름이 있고 인수가
몇 개인지 함수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표는 테두리 지정을 한다는 거, 서식도 지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숫자 데이터만으로는 보기가 우리가 분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차트를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추가하고 복사하고 삭제하는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인쇄할 때 우리는 엑셀 그 자체만 보고 하지 않고 보통 인쇄해서 돌리거나 보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쇄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엑셀을 어떻게 저장하는지도 설명드렸어요. 직관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정하고 날짜별로 버전 관리를 하라는 말씀. 여기까지 엑셀의 좀 핵심 중에 핵심, 기본 중에 기본적인 내용 10가지를 추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좀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영상에서 다시 뒤로 가셔서 잘 모르겠는 분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엑셀 함수에 대해서 엑셀 함수 꼭 필요한 함수 10가지만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